도로 위에 쓰러진 남자는 거의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1984년 10월의 깊은 밤, 독일의 한 고속도로 가장자리에서 심하게 부서진 차 한 대가 발견됐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온몸이 망가진 한 남자가 있었죠. 이름은 귄터 슈톨. 나이 34. 그는 죽기 직전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4명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차를 살펴봤을 때 이상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대요. 사고라기엔 너무 이상했고 살인이라기엔 너무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집 식탁 위에는 죽기 몇 시간 전 그가 직접 적어놓은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에 적힌 건 단 6글자. 억지. 2026년 기준으로 이 암호가 남겨진 지는 42년이 지났습니다. 수사 기록과 추측은 수십 개가 넘지만 정답은 아직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대요.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그날 밤, 귄터는 집 안에서 계속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그들이 곧 올 거라고, 아내에게 몇 번이나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누구인지, 왜 자신을 노리는지 그는 끝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대요.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종이에 6글자를 휘갈겼습니다. 억지. 그리고는 곧바로 그 글자를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적고 나서야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남겼다는 걸 깨달은 사람처럼요. 몇 시간 뒤,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그 6글자가 차량 번호인지, 사람 이름인지, 조직의 암호인지, 아니면 죽어가던 남자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망상의 조각인지 아무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단서가 가장 선명한 증거였는데 동시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 자, 이제 시간을 되감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귄터가 아내에게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날 잡으러 올 거야. 배경과 맥락. 1984년 10월 25일 밤. 서동 노르트라 인베스트 팔렌주의 작은 마을, 안츠하우젠. 그곳에 34세 식품 기술자, 귄터 슈톨. 독일식 이름으로는 군터 스톨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식품 관련 일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실직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이름을 남길 만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조용한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살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1984년 가을 무렵부터 귄터는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반복해서 말했대요. 그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조직이었을까요? 과거의 지인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만 커져가던 두려움이었을까요? 사건이 벌어진 날 밤. 시간은 밤 11시가 되기 조금 전이었습니다.
귄터는 집 안 침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멍한 상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외쳤대요. 이제 알겠어. 그리고 종이 한 장에 6글자를 적었습니다. YOGTZ. 가운데 글자가 지가 아니라 숫자 6이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YOUTZ. 그는 그 글자를 적자마자 다시 선으로 그어버렸습니다. 마치 답을 찾은 사람처럼. 그리고 동시에 그 답을 누군가에게 보이면 안 된다는 듯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로 뭔가를 알아낸 걸까요? 아니면 머릿속 공포가 한순간에 기호처럼 튀어나온 걸까요? 그 종이가 경찰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날 밤 그 종이를 버렸다고 했고, 나중에야 이 암호 이야기가 수사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차도 그 6글자가 정말 정확히 욕트트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귄터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빌른스도르프에 있던 단골 술집 파피용이었습니다. 그는 맥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시기도 전에 아무 전조 없이 뒤로 넘어졌다고 합니다. 바닥에 쓰러지며 얼굴을 다쳤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귄터는 정신을 차린 뒤 갑자기 내가 사라졌던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집에서 정체불명의 암호를 적고 단골 술집으로 가서 술에 취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 자신의 파란색 폭스바겐 골프를 몰고 밤길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뒤 약 2시간. 그의 행적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귄터는 어린 시절을 보낸 하이거젤바흐, 헤이거실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모님 집 근처였고, 그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한나이든 여성의 집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는 늦은 밤 문 앞에서 꼭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여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부모님 집으로 가보라고 권했죠. 하지만 귄터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적어도 문은 열어줬을 텐데요. 그런데 그는 왜 부모를 피했을까요? 무언가를 설명할 자신이 없었던 걸까요? 그가 두려워하던 그들 이 가족에게까지 닿을까봐 겁났던 걸까요? 여성은 다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내에게 가라고. 귄터는 그 말에 동의한 듯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뒤. 새벽 3시 무렵. 하이거젤바흐에서 약 100km 떨어진 A45 아우토반, 하겐지트 출구 근처에서 2명의 트럭 운전사가 사고 차량을 발견합니다. 차는 도로 옆 도랑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차는 귄터의 폭스바겐 골프였습니다.
두 운전사는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차 근처에 밝은색 재킷을 입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구조 요청 뒤 다시 확인했을 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귄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하게 다친 채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조수석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의식은 흐렸지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 남자 4명이 있었다고. 그들이 도망쳤다고. 운전사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구였습니까? 귄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5년 4월 12일 독일 ZDF의 범죄 제보 프로그램 액턴자이천 XY 언걸로스트에 소개되며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그 6글자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무선 호출 부호라는 주장도 있었고, 네덜란드 여행 중 범죄 조직과 얽힌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3일 하겐 경찰과 검찰은 새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외부 범죄가 아니라 귄터가 심리적 위기 상태에서 직접 일으킨 교통사고였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차량 안에서 다른 사람의 DNA는 확인되지 않았고, 부상은 누군가에게 치인 흔적보다 충돌사고에 더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억트제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죽기 직전 남자가 남긴 암호였을까요? 한 인간이 마지막 밤에 붙잡으려 했던 무너지는 생각의 조각이었을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귄터 슈톨은 그날 밤 집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종이에 6글자처럼 보이는 암호를 적었다고 합니다. 억지 혹은 야그드저. 그리고 그는 그 글자를 몇 초 바라보다가 말없이 종이를 찢어버렸대요. 아내는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계속 누군가 자신을 노린다고 말했지만 정작 경찰에 신고할 만큼 구체적인 이름도 증거도 없었죠. 돈 문제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0원, 수익률 0%, 세율 19% 같은 현실적인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포였대요. 한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 슈톨은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밤 11시쯤. 그는 어느 작은 술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맥주 한 잔을 주문했지만 이상하게도 거의 마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했거나 몸이 안 좋은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를 나가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새벽 1시쯤. 슈톨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의 집을 찾아갑니다. 문 앞에 선 그는 몹시 불안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자는 늦은 시간에 찾아온 그를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슈톨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고, 그게 거의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새벽 도로 위에서 그의 차가 발견됩니다. 아우토반 근처의 도랑에 처박힌 폭스바겐 골프. 그런데 구조대가 다가갔을 때 모두가 숨을 삼켰다고 합니다. 슈톨은 차 안에 있었지만 옷을 거의 입고 있지 않았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였대요. 단순 교통사고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말을 걸자 그는 희미하게 무언가를 말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4명의 남자가 있었다고.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다고. 하얀 재킷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현장에는 그 4명이 남긴 뚜렷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차량 안팎의 증거는 너무 적었고 그가 말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했죠.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부검과 수사에서 나옵니다. 슈톨의 부상은 도랑에 처박힌 사고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다른 장소에서 차에 치였거나 강한 충격을 받은 뒤 자신의 차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사고 현장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가 집에서 암호를 쓰고 술집에서 쓰러지고 새벽에 지인에게 마지막 경고처럼 찾아가고 그리고 몇 시간 뒤 거의 벌거벗은 채 차 안에서 발견됩니다. 4명의 남자.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공포. 당시 독일 경찰은 수많은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원한 관계, 정신적 불안, 교통사고 위장, 납치 가능성까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금 공마르크의 강도 사건도 아니었고, 투자 수익률 12%를 노린 사기도 아니었고, 세율 42%를 피하려는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소한 단서들만 남은 채 한 사람의 마지막 밤만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건 암호 자체가 아니라 그 암호를 쓴 사람이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혼자만의 공포 속에 갇혀 있었는지 우리가 아직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억지. 그 6글자는 어쩌면 범인의 이름도 장소도 조직도 아닐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의미 없는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클라이맥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6글자.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걸 암호라고 생각했대요. 어떤 조직의 이름일까? 어떤 장소의 약자일까? 아니면 죽기 직전 자신을 해친 사람들의 단서였을까? 두 번째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그 암호가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암호가 너무 늦게 발견됐다는 사실이었어요. 귄터 슈톨은 그날 밤 집에서 갑자기 말했대요.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종이에 6글자를 적었습니다.
시간은 대략 밤 11시 전후. 이후 그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건 새벽 3시쯤. 고속도로 A45 인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글자를 남긴 뒤 그가 죽음에 가까워지기까지는 약 4시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술집에 갔고 누군가를 찾아갔고 다시 차를 몰았고 그리고 알몸에 가까운 상태로 자신의 차 안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더 이상했습니다. 그의 치명상은 자동차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었대요. 적어도 자기 차 안에서 난 사고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의 몸에는 다른 차량에 치인 흔적이 있었고 계산상 시속 100km 안팎의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거론됐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폭스바겐 골프는 그런 충격을 설명할 만큼 부서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숫자가 나옵니다. 사람이 시속 100km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다면? 몸은 거의 즉시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 사고라면 차체에도 그만한 파손이 남아야 해요. 그런데 기록상 그의 차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몸의 손상과 차량의 손상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숫자. 그가 발견된 시각은 새벽 3시 무렵. 그런데 술집에서 넘어진 뒤의 행적은 대략 새벽 1시 전후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다시 말해 최소 2시간가량의 빈틈이 생깁니다. 그 2시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옷이 벗겨진 채 자기 차 안에 있었을까요? 세 번째 숫자. 그는 구조대원에게 4명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친구는 아니었다고 했대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와 함께 있었고, 누군가 그를 옮겼고, 누군가 현장을 정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생겨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옥트지티는 범인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귄터 슈톨이 마지막 순간에 도달한 결론이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믿었던 사람들, 아내에게 말하던 그들, 술집으로 향하게 만든 불안, 어린 시절 친구 집까지 찾아가게 만든 공포,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 외부인은 못 푸는 암호가 아니라 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공포의 요약.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단서를 남긴 게 아니라 자신이 이미 끝까지 몰렸다는 사실을 남긴 겁니다. 경찰이 쫓아야 했던 건 6글자의 뜻만이 아니었어요. 그 글자를 쓰게 만든 4시간의 압박. 사라진 2시간. 그리고 친구가 아닌 4명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숫자가 서로 이어지면서도 마지막 한 칸만 비어 있다는 겁니다. 100km 안팎의 충격. 4시간의 마지막 동선. 2시간의 공백. 4명의 남자. 그리고 6글자.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 방향 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욕트지티 사건은 아직도 무섭습니다. 암호가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암호는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답을 들을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이 사건이 오래 남는 이유는 암호가 풀리지 않아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휴대폰 위치 기록, 블랙박스, CCTV, 카드 사용 내역까지 누군가의 마지막 하루를 거의 되감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도 어떤 죽음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는다고 해요. 욕트제트라는 6글자처럼요. 귄터 슈톨이 정말 무언가를 알아냈던 건지 아니면 극도의 불안 속에서 의미 없는 조각을 붙잡았던 건지 아직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느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공포가 한 장의 쪽지로만 남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아욕트제트는 사람 이름이었을까요? 장소였을까요? 아니면 죽기 직전 남자가 만든 마지막 착각이었을까요? 알려주세요. 언태부의 괴담 라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조용히 구독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사건의 타임라인과 참고 기록은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 괴담 라디오 12화에서는 또 다른 미해결 기록, 사라진 사람이 남긴 마지막 통화의 진실을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우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